피트 나바로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트럼프하고 매우 비슷한 생각을 전파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이 부상을 통한 미국과 세계의 그 충격을 굉장히 그려내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즉 중국이 전 세계의 우한 덩어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중 경제학자, 그냥 반중이 아니라 철저한 중국에 반대하는,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나바로 교수가 신설되는 백악관의 국가무역위원장에 임명이 될 거다. 즉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미국의 무역 대표부보다 훨씬 더한 기능을 가지는 거죠. 신설되는 NPC는 과거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이거와 상무부, 노동부 등을 총괄 조율하는 경제 분야의 NSC라는 겁니다. NSC라는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국방부, 또 어디입니까? 국토안보부, 또 미국의 내무부, 또 미국의 재무부, 뭐 이런 FBI, CIA 이런 것들이 총괄해서 국가안보위원회 NSC를 이루던 경제에 있어서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관계는 이 그냥 무역 외에도 이 정책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금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NTC는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도록 각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랬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나바로 교수를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에 휘둘리는 미국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새긴 칼이 미국의 성조기를 찌르면서 피가 튀기는 화면을 배경으로 나바로 교수가 등장을 하고, 그는 미국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다큐멘터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것을 2012년에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교수하는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책을 쓰고 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나바로가 NT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은 대선 유세 당시 트럼프가 예고한 대중무역 전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나바로 교수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바로 교수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에 5만 7천 개의 미국 공장이 사라지고 2,500만 명의 미국인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요. 트럼프도 후보 시절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미국에서 5만 개의 공장이 사라졌다라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바로 교수는 중국은 노동자 확대,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으로 미국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할 때 써온 단골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달로 미국은 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무역적 수지 적자는 2배로 늘었다고 트럼프가 비판을 해왔는데, 이 또한 나바로 교수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바로 교수는 북핵 문제도 대중 경제 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 파키스탄 등 핵 개발을 하는 나라는 중국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중국이 북한을 미국을 위협하는 견제용 와일드 카이트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절대 제재하지 않는다. 왜?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에 직접 못하는 것을 북한이 나서서 미국 뺨을 때리고 미국을 놀리고 침을 뱉기고 하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쇼로 북한을 제재하는 척 흉내만 내지 실제로는 뒤로는 북한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건 저하고 보는 시각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웅크린 호랑이 3편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똑같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나바로 교수가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라는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샌디에이고 시장을 했고 92년에 96년에 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도 했는데, 나바로 교수는 경제학자로는 보기 드물게 지난 3월에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리고 8월에 트럼프 캠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합류를 했답니다. 중국은 나바로 교수 임명과 관련해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양국 관계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나빠졌어야 되겠느냐 이러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상대국의 공포를 유발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자신의 평판을 외교 정책에 적극 활용해서 상대국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양보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미치광이 이론은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행동함으로써 겁을 줘서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거랍니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나 안 그러면 미친놈은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일부러 미친 척 한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중국의 미국 수중 드론 납포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해군이 그 수비익만 필리핀에서 좀 떨어진 데서 소형 보트를 동원해서 미국 해군 함정이 해수하려던 수중 드론 한 대를 이렇게 낚아채 갔죠.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우리 필요 없다. 안 돌려받아도 된다. 너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겁을 먹고 5일 만에 이걸 돌려줬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거 좀 돌리달라 했으면 중국이 5일 만에 돌려줬겠습니까? 스파이용 드론이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미치광이 이론의 원조는 닉슨인데요.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친 은행을 쏟아내고 또 69년 10월에는 닉슨이 유럽, 동아시아, 중동의 미 주둔군에 핵전쟁 경계령을 내리고 자신이 공산주의에 강박증이 있어 화가 나면 제재할 수 없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라 했답니다. 북베트남을 배후 지원하는 소련에 겁을 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전략이었는데요. 트럼프와 닉슨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닉슨은 미국과 소련 2급 체제에서 이 게임을 사용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IS 비대칭 전쟁이 가장 우려스러운 세계의 꼴찌 덩어리로 등장한 다급 체제에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트럼프 지지율은 41%로 대선에 뛰어든 이래 가장 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좀 행복해진 트럼프 당선으로 푸틴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푸틴하고 아주 친해서 친러를 가겠다 하는데 또 푸틴도 오버하니까 바로 한 방을 놔버립니다. 미러가 냉전 시대처럼 핵무기 경쟁에 돌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 확장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핵 전력을 강조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앞으로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현존하거나 개발될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사드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성능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가지 러시아 국경 주변의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우리가 핵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강화하지. 이러면서 양국 간 핵 치킨 개입 돌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이 핵무기 수와 크기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시 경쟁을 시작하느냐고 우려하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80년대 후반부부터 핵무기 감축을 하다가 이제 소련이 그동안 핵무기 경쟁 단계에서 지쳐서 먼저 붕괴가 됐죠. 소련도 이제 견디지 못할 때 감축에 동의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장거리 ICBM의 실을 핵탄두를 줄이는 쪽으로 굉장히 합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이르지 실제로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는 핵 확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말했을 뿐이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에 넘어가서 불량 정권에 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지간히 푸틴이 미친 척하면 더 미친 척하고 중국이 또라이인 척하면 더 또라이인 척하니까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지도자일 것 같기도 합니다.